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 중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20대 초반, 그때 읽고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이시다 유스케의 가보기 전에 죽지 마라. 여행기입니다. 자전거 타고 지구 한 바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시다 유스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시작한 그의 여행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거쳐 남아메리카 최남단 우슈아이아를 찍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로 날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북단을 찍고 서유럽을 종단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남단을 또 찍어야겠죠? 희망봉에 도착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횡단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 기간이 총 7년 반입니다. 그는 자전거 여행 도중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다 경험합니다. 총을 든 강도를 만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쟁 지역에서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부족해 극한의 목마름도 체험하고 여행 도중 만난 자전거 동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현지인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가난한 행상인에게 음식을 선물 받고 자신의 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사막에서 차량을 만나면 그들은 항상 멈추어 서서 작가의 상태를 걱정해 줍니다. 작가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말하는 세계 최고란 유적이나 절경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따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한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그는 각 분야의 세계 최고를 다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최고의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애초에 3년으로 계획한 여행이 7년 반으로 길어진 이유가 226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마뱀의 일종인 카멜레온이 지나가고 있는 걸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주행이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녀석에게 접근했다. 들판에서 대변을 보고 있을 때 쇠똥구리가 다가와 자기가 이제 막 볼일을 끝낸 것을 둥글게 말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책은 일단 재미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낭만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그런데 전개는 또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빠른 전개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눈을 떼기 힘든 재미를 주지만 한 권의 책에 담기에는 7년이 넘는 여행 기간은 너무 길죠. 알래스카에서 출발해 유콘강에서 카누를 타면서 강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로키 산맥에서 자전거 동료를 만나고 모뉴먼트 밸리의 경외심을 느끼고 등등 이런 여행이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할 무렵 벌써 2년 정도가 지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입장에서 이 여행에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전개가 급작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 책에는 작가가 경험한 것들을 상당 부분 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2권의 책이 더 발간되었는데 저는 20대 초반 그 당시에 그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아쉬운 후속작들이 이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깨버릴까봐 두려워서 읽지 않은 건 아니고 그때 책을 워낙 안 읽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 권 읽었으면 됐지 뭐. 이제 놀러가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각난 김에 한 권 구매했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읽고 나서 짤막하게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분은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후의 이야기는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네요. 호주 대륙을 아직 남겨놓은 상태라고 이 책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주를 하셨는지 지금도 세계 어딘가를 자전거로 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책이 저의 인생책인 이유, 이 책은 제가 대학생 시절 놀다가 지쳐서 책 한 권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뽑아둔 책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일주를 굳이 자전거로 힘들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20대 초반의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고생이 사고 싶어집니다. 원래 집돌이였고 여행을 가도 편안한 휴양이 좋았던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행을 가장 힘들게 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배낭여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인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받았던 충격적인 느낌과 경험들을 토대로 세상을 조금 달리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생의 변곡점 중 하나였죠. 제 생각에 그중 가장 큰 수확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덜어진 점? 다시 말해서 안 해본 거 궁금하면 해보자 이런 마인드죠. 예를 들어 유튜브 남들 다 하는 거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보자. 디지털 노마드족이 좀 멋져 보이는데 나도 프리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게 아닌가? 아무튼 이 책을 리뷰하려고 다시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읽었던 인생책을 30대 중반이 넘어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아니나 다를까 읽다 보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의심입니다. 이 엄청나게 낭만적인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이 땀냄새 나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동양인 남자 여행자에게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 15살짜리 천재소녀와 로맨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겐지스강에서 타담한 시체가 떠다니고 온갖 2발 달린, 4발 달린 동물들이 응가를 하는 그 겐지스강에서 정말 며칠 동안 목욕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이건 정말 절대 말이 안 된다. 허언증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또 말하지만 무려 7년 반의 세월이 들어간 책인데 고작 285페이지입니다. 무수한 에피소드들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만 골라낸다면 가능도 하겠구나. 이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 책을 다 읽으면 들게 됩니다. 10대 분들과 20대 초반 분들,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시는 현역 군인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군대에서 배낭여행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여행은 추천하진 않지만 이 도전 정신만큼은 대충 절반 정도는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피를 끓게 합니다. 물론 지금 말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